살면서 가장 좌절하는 순간이 언제이신가요? 취업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탈락하고, 친구 관계, 연인 관계, 가족 관계, 관계에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엔 나아지지 않고, 학자금 빚 갚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갚았더니 다른 빚이 또 생겨버리고, 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나아지지 않을 때 좌절하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고민하고 노력했던 모든 시간들이 무용지물이 될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노력해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아 버리니 이제 더 이상 노력하기는 싫고요. 또 너무나 아픈 좌절감을 겪고 싶지는 않죠. 하지만 내면의 한 구석에서는 다시 한번 희망과 기대가 자리 잡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죠. 원래 고통은 아픈 거고 아플수록 성장하는 거야. 뻔한 얘기네. 그걸 누가 모르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통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금이나마 힘을 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고통과 문제들을 직면하고 탱탱볼처럼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이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바로 헤르만 헤세의 황야의 1위라는 책입니다. 자신의 어떤 고백 같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무언가를 초월해서 알을 깨고 더 큰 존재가 되어간다는 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전반적으로 책을 설명하기보다는 책에서 인용한 구절과 함께 저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쉬운 건 지금과 오늘이고 그저 고통만을 주었을 뿐 아무런 기쁨도 감동도 주지 않는 이 잃어버린 무수한 시간과 나날들이다. 그러나 다행히 예외도 있었다. 드물긴 했지만 이따금 감동과 기쁨을 주었던 시절이 있었고, 벽을 허물고 들어와 방황하는 나를 다시 세상에 살아있는 가슴으로 이끌고 간 시간이 있었다. 우리는 모두 삶에 대한 기한이 있죠. 그 어떤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것이 삶의 불멸성이죠. 유명한 진시황조차도 불멸을 위해서 불로초를 찾았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했죠. 그렇기 때문에 삶은 아주 특별합니다. 꽃이 지기 때문에 피는 것이 특별해지죠. 그 유한성이 꽃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나무는 꽃을 피우기 위해 차가운 눈송이와 비바람을 견뎌내고요. 녹아내린 눈은 나무에 필요한 수분이 되고, 비바람에 약해진 가지들은 치유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가지로 대체됩니다. 또 햇빛을 받으며 나무는 삶의 의지를 더욱 다지게 되죠. 그 시련 속에서 꽃을 피우고 다시 꽃이 지며 열매를 맺고 더 튼튼하게 자라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산다는 것 자체가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 삶을 찬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감사함의 마음을 갖는 것, 의식적으로 우리는 감사함을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의 키인 것 같아요. 나에게 닥쳐온 고통보다는 삶의 찬란함을 더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실패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넌 분명히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 사람은 타인이 될 수도 아니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 자체를 현재의 결과와는 별개로 그대로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을 인지하고 감사함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현재의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 수 있고 또 성장의 걸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의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병에 걸리든 가난해지든 고통과 참담함을 경험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모든 것에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무슨 일이든 지속될 날이 기껏해야 몇 년, 몇 달, 며칠밖에 남지 않았고 또 매일매일 줄어들지 않는가.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백치의 언어처럼 그렇게 소박하지도 않다. 황야의 1위는 자신의 삶이 동요할 때마다 무언가를 얻었다고 회상합니다. 그것은 정신, 깊이 같은 것이었고 고독,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냉정함 같은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좌절을 겪으면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영원할 것 같다고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려고 정말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 결국 헤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허탈하고 허망하고 내 노력을 몰라준 그 사람이 밉다가도 반면에 내가 또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 좌절감이 들고 내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고통이 영원히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기점에서는 잊혀지지 않으셨나요? 몇 달, 몇 년 후에는 이런 고통이 희미해지고 또 다른 사랑을 찾은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모든 고통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그 유통기한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또 생각해보면 비로소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냈을 때 스스로도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신가요? 돌이켜보니 어떤 부분이 문제였었나? 그러면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지. 내가 노력했던 부분이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했던 개선점이 아니었구나. 다음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알아보는 시간이 중요하겠네. 이렇게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시야가 더 넓어진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모든 고통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고통 뒤에는 새로운 경험과 인사이트가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채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두 번째 키인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춤추고 놀이하고 웃는 걸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나 만족하는 걸 가르쳐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사색하고 인식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그러나 만족하는 걸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이 삶의 기술이라고 그가 강의하듯 말했다. 당신 자신이 인생이라는 판을 마음대로 짜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어. 헝클어뜨릴 수도 풍요롭게 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그건 당신 손에 달렸어. 인생이라는 판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깔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세 번째 성공의 키인데요. 우리는 남들이 하는 것, 남들의 평가 요소,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보면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분명했습니다. 공부하는 것, 대학을 잘 가는 것, 좋은 직장을 가는 것, 결혼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좌절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줄 세우는 것에 제가 첫 번째가 아니었거든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너무나 많고 삶이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조금 헝클어뜨릴 수도 있고 풍요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삶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안목과 판단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 이 마지막 키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인 거죠. 저 같은 경우도 20대 때는 벤츠도 좀 끌고 싶고 비싼 옷 입고 싶고 남들의 눈에는 멋져 보이는 나에게 치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남들의 평가 기준 중심으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만족해하는 것에 치중을 하고 몰입을 하고 이 과정 중의 시련은 전보다 더 척박했거든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고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길이라서 그렇게 인생을 조금씩 내 걸로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통을 성장으로, 더 나아가 성공으로 이끄는 법 3가지를 황야의 1위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결혼을 생각했던 인연과의 사이가 틀어지고 좌절했던 경험,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실패했던 경험, 정말 여러 번 고통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제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저도 고통에 매몰되면서 이 고통이 끝나긴 하는 걸까? 영원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우울증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런 정말 끝까지 가는 경험을 극복을 해서 이제는 짜잘짜잘한 고통들이 저한테 영향을 주는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고통을 인식하는 우리의 생각을 습관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문제투성이고 고난의 연속이죠. 하지만 누구는 그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누구는 똑같은 고난과 문제를 짜증과 귀찮은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누구는 취업이라는 문제를 힘들지만 내가 극복하고 내가 성장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는 취업이라는 문제를 숨막히고 힘들고 사회의 문제로만 탓을 하기도 합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고통과 고난들을 해석하는 나의 관점, 그 관점이 나의 습관이고 그 습관이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저는 습관이 인생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첫 번째 단추, 의식적으로 습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본 밑바탕은 삶의 의지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성장을 하고요, 정말 큰 고난을 이겨내며 결국에는 활짝 피어나게 되는 거죠.